법을 몰랐다고요? 아니면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제대로 법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자, 이 봄철 하면 떠오르는 것 많은 것들 중에 바로 하나가 또 이사입니다. 이사. 예, 이사하시는 분들 종종 계실 텐데 이사가 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이게 한 짐을 탁 꾸려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사는 다들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럼요. 예. 저는 이제 한번 크게 고생한 게 그 이사 지금 집으로 들어오기 전에 계약 기간이라는 게 안 맞았어요. 빠지고 들어가는 네. 기간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삿짐센터 불러서 그 짐을 보관소가 또 있더라고요.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다가 한 달 넣어놓고 저희 집은 이제 다른데 이제 월세로 작은 집에서 셋이서 기다렸다가 예. 여러 가지로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딱 떨어지면 좋은데. 그럼요. 근데 그런 불편함도 있지만 또 이사를 갈 때 이제 부동산에 또 내 집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계속 연락이 옵니다. 아, 지금 혹시 보러 가도 될까요? 아, 그렇죠. 아, 지금 혹시 저희가 근데 지금 밖에 있어서 뭐 이런 이제 불편함도 감수를 좀 많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네. 그렇죠. 밖에서 일하다 보면은 직장인분들은 뭐 그냥 비밀번호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 집에 가면 상패 뭐 이제 막 조그마한 상패라도 있고 저인 게 티나는 집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웨딩 사진이 얼마나 크게 올려 있겠어. 아 그런 네? 집을 그냥 보여주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얘기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집이 잘 안 나간다. 그러면 부동산 오기 전에 빵을 집에서 구우래요. 빵을 굽고 커피 내리는 그 냄새를 풍기면 또 집이 잘 나간다. 이렇게 좀 냄새에 현혹돼서. 그렇죠. 조금 더 이제 좀 더러운 얼룩 부분은 잘 안 보이고 이제 후각에 의존해서 집을 팔았다. 또 이런 얘기가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자, 근데 오늘 법일다 사연도 이사를 위해서 집을 내놓았다가 겪은 황당한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날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연으로 만나보시죠. 아 오늘은 내가 이사 가기 전에 마지막 불금이다. 아, 그렇지. 나도 오늘 집에 안 가. 아침까지 달린다. 아 편하게 쉬어. 내가 술상 차릴게. 야야야. 아, 근데 이게 뭐야? 왜 남자 집에 머리끈이? 아유, 여친 생겼구나. 누구야? 이뻐? 아니야. 야 이거 소름 이거 뭐야 이거 왜 있지 이거? 아니, 그럼 이거 뭐 우렁각시가 두고 간 거야? 진짜 아니야? 야 잠깐만 근데 나 저거 뭐야? 나 저런 생수를 안 마시는데 저게 우리 집에 왜 있지? 야, 갑자기 무섭게 왜 그래? 진짜 네가 산 거 아니야? 소파에 누가 앉았어? 저거 봐. 방석이 왜 떨어져 있지? 어머, 야, 혹시 강도가 들어왔다 그냥 나간 거 아니야? 아니면 귀신? 야, 씨 무섭게 왜 그래? 야, 안 되겠다. 자, 홈캠 그거 저 확인해 보자. 아, 집이 참 좋아요. 이 남양의 물도 콸콸콸 나오고 여기 들어와서 다 잘 됐어. 제가 좀 꼼꼼하게 봐도 될까요? 제가 좀 까다로운 스타일이라서. 아, 그럼요. 내 집이라 생각하고 다 둘러보세요. 지금 이거 풀옵션이라 그랬죠? 이거 소파 포함인가요? 이거 푹신하고 너무 좋은데. 아, 그 소파는 아닌데 마음에 드시나 봐. 아니 또 가구 옮기다 그러면 스크래치도 나고 하니까 이 소파는 그냥 두고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럼요. 제가 지금 세입자한테 물어볼게요. 싸게 내놓으라고 하지 뭐. 야, 네가 집 내놨다고 하니까 집 보러 온 거네. 아니 나한테 말도 없이 내 집에 들어왔다고 이 사람들이. 아, 이사 가려면 어쩔 수 없지. 집이 빠져야 너도 보증금 받을 거 아니야. 야 아무리 그래도 야 남자 혼자 사는 집에 그거 무서워서 내가 어떻게 사니? 곧 이 사람의 뭐가 걱정이야? 아 당연히 걱정이지. 야 이 사람들이 심지어 내 성역인 이 소파에 앉았어. 나도 모르는 사람이. 나 못 참아. 난 당장 고소할 거야. 야 이거는 사생활 침해라고. 여보세요? 그 집 부동산이죠? 저기 왜 제 허락 없이 집에 다른 사람을 들였나요? 아, 그 집주인하고 계약할 때 집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아, 계약서 그대로 한 겁니다. 나 없을 때 보여준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계약서를 보면 보여준다고 했지. 꼭 있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왜 나한테 따져? 끊어요. 나 못 참아. 이거 안 참아. 야 집주인한테 가자. 야 빨리 나와. 아,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새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자랑 집을 보고 가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저기 좀 흔적도 있고. 근데 보통은 이제 전세를 살더라도 사는 사람한테도 전화를 그럼요. 주고 오는데 그러게요. 이런 경우. 맞습니다. 이게 이사철이라 이런 일 겪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네, 2022년 7월 A씨와 B씨가 이 임대차 계약 해지에 합의를 하면서 7월 중에 집을 보러 방문 가능이라는 문구를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이제 A씨가 집안에 물건 배치가 좀 달라진 게 이상하게 생각이 돼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B씨가 A씨의 동의 없이 이 공인중개사한테 비밀번호 알려주고 방을 보여준 사실을 이제 알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A씨는 B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 고소하면서 사건을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합의서에 분명히 집 보러 방문 가능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도 주거 침입 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주거 침입죄 성립됩니다. 이 형법상 주거 침입죄라고 하는 것은요, 타인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물 등에 동의가 없이 들어가면 성립되는 그런 범죄 유형입니다. 형법 제319조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보러 갈 때는 세입자의 허락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라는 건데, 자, 실제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형사 재판을 진행을 해서 이 B 씨 벌금 400만 원의 주거 침입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 씨가 B 씨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서를 보면 집을 보러 방문을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전 동의가 있었다 이렇게 민사배상 청구에서 주장을 했지만 A 씨가 이사 준비로 대부분 집을 지금 비우고 있었고 정리도 되어 있으니까 난 이 사람 집 보여줘도 된다고 생각했다. 지금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형사재판과 별도로 민사재판도 이루어진 거네요. 민사재판의 경우는 어떤 것을 따지게 되는 건가요? A 씨는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공단 측은 최근 이제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제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A 씨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재침입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자, A 씨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까? 네,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300만 원이 인정이 된 것인데요. 합의서에 아무리 방문 가능 이렇게 문구가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아무 때나 집을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300만 원 지급해야 된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서로 작성을 했다고 해도 효력이 크지 않다는 이야기인가요? 부동산 계약할 때 요즘 특약 넣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네. 특약에는 정말 말 그대로 특별히 정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넣을 수 있는 것은 맞거든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것이 민법에 담겨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만 한다면 어떤 내용이든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적어도 그 담긴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부분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임대인의 주거 안정권이 현저하게 침해가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러 갈 수 있다는 특약이 있었다고 해도 그 부분이 인정될 수는 없겠죠. 근데 집주인이 1년 단기 임대를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 보통 특약에다가 계약 기간을 1년이라고 이제 작성을 하는데 이건 둘 다 합의하에 작성을 한 경우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일단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임차인을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집주인은 1년만 임대하기를 원해도 임차인이 원한다면 2년까지 아무리 1년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해도 세입자가 원하면 2년까지는 거주가 가능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했을 경우 집주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의 경우 그럼 이것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집주인이 세입자 짐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이런 특약은 어때요? 이런 건 또 법적 효력이 있나요? 2개월 이상 연세를 계속해서 연체하게 되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맞아요. 그렇다고 해도 이건 계약을 이제 종료할 수 있다는 뜻이지 안에 함부로 들어간다거나 안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물건을 팔 수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보장이 되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이런 특약을 해뒀다고 해도 그게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특약이 따로 있을까요? 임차인의 경우 요즘 전세 사기 같은 부분 많이 불안해 하시잖아요. 이럴 때 좀 특약을 해두면 조금은 좀 안심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이래 새 임대차 여부에 관계없이 임차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이런 특약을 해두신다거나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저당권 등의 권리 설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이사하면은 전입신고 같은 거 하잖아요. 그거 전에 재빨리 근저당 같은 거 임대인이 설정해 놓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고요. 잔금 지급일 2일까지 현재 등기부 등본 상태 그대로 유지한다. 이런 특약들 많이들 해두십니다. 적어도 이런 특약 해두면 만에 하나의 일에 대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특약을 쓸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특약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구체적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해두면 또 그 표현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분쟁의 여지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뭐 반려동물을 키워도 된다 이렇게만 특약을 했는데 실제로 반려동물이 막 강아지 20마리, 고양이 30마리, 파충류 막 10종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반려동물 키워도 된다 그랬잖아요. 어허. 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굉장히 세세하게 기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약을 꼼꼼하게 쓰고 누구나 좀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수록 나중에 만에 하나 문제가 됐을 때 분쟁의 여지가 적어진다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네. 예를 들어 첫눈이 올 때까지만 이 집에 거주하겠다. 뭐 이런 거. 그럼 뭐한 거 적어도 아닌가? 적설량 몇 프로 이상 이런 거 써야 될 것 같아요. 안 되겠네요. 그죠? 손해를 안 보시려면 서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김기리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 특약이 강력한 방패. 네, 법적 효력이 있는 특약으로 예기치 못한 분쟁을 깔끔하게 차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아름다운 이별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부동산 계약할 때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잘 조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약속한 내용은 또 잘 이행하셔야겠죠? 자, 그래야 뒤탈이 없으니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시 유용한 법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함께해요.